나는 주식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주식 천만인 시대. 자, 어느덧 일상이 돼버린 주식입니다. 자, 주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저희 나는 주식인이다와 매일 저녁 8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CPI 지수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히 또 밝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 또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실적들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동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6거래일째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장중 낙폭을 점점 깊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0.75% 하락을 보여주면서 2,541선에서 거래를 마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1%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87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 매매 동향도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소식들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문 회사인 에코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전 중에 굉장히 급등을 보였습니다. 7,520원으로 상한가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피플바이오입니다. 탈모를 예방하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특허 등록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피플바이오가 좀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장 시작은 좀 파란불로 살짝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전 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4,455원까지 올라갔지만 마감은 20% 이상 급등하면서 4,135원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앞으로 어떤 흐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주식이다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맥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맥을 짚는 거시적 분석의 대가입니다. 맥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어떤 매매 방식을 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우리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시황을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숲을 조금 보고 보고 이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매매를 좀 좋아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점에서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이 좀 자주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 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손실 나는 것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 수익률이 좀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손절 확률이 많이 없는, 그리고 손절이 거의 없는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조금 따라오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이 매기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차트의 흐름이나 끼, 그리고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패턴들, 이런 패턴들에서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주식 계좌, 여러분들 또 이제 2024년이 밝았습니다. 그렇죠? 2024년이 밝았는데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좋은 성적표를 거두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막 한 해가 시작했기 때문에 1월 한 달간은 새해 다짐도 해보고 또 목표도 세워보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 주식 관련해서도 여러분들만의 목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요, 2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샵 3772로 맥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입장 완료되니까요. 2가지 중에 편한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잖아요, 대표님. 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제가 이제 말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방송을 보고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종목들에서 내가 과거에 저기서 좀 샀더라면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들이 계실 거예요, 맞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저점을 판독을 할 수 있는 이제 천리안 지표를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 자, 이 지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검색식으로 활용을 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딱 내 눈에 보이게끔 그런 부분들 검색기도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예요, 맞죠? 자, 내 주식이 과연 언제 팔아야지 내가 수익을 좀 극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실 텐데, 자, 주식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계좌의 실현 손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계좌 그 종목의 수익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떤 종목, 내가 공략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매도 버튼을 눌렀을 때 실질적으로 실현 손익이 몇 %가 찍히는지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의 수익률을 좀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자, 우리가 공략을 하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제가 오늘 10시에 여러분들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톡방 내 라이브 링크를 좀 통해서 우리가 언제 과연 파는 게 좋을까? 결국에는 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언제 우리 종목들을 좀 팔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점 판독기, 천리안 검색기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 내가 만약에 저점에서 샀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심적으로도 좀 편안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했으면 내 주식 언제 좀 매도를 하면 좋을까, 이런 타이밍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이야기는요, 노란 톡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참여 방법 2가지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할게요. 자, 저희는요, 지난 12월 초에 또 관심주로 주셨던 GNBS 에코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여줬을까요, 대표님?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꾸준히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GNBS 에코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12월 1일 날에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자, 우리가 12월 4일 날에 매수를 했습니다. 12월 4일 날에 매수를 했고, 우리가 가진 기간은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해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고점 기준, 그러니까 고가 기준으로 29% 이제 수익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HTS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결국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12월 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요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요때 매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약간 빠진 채로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째 횡보를 하다가 자, 지금 전거래일과 어제와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높은 이 고가 기준이 결국 오늘 고점 기준이에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29%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실 때 실질적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10% 후반대 정도 수익 구간에 돌입을 해 있다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왜 가능하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제 저점을 판독할 수 있는 천리안 지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제가 뭐 발굴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HTS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근처에 왔을 때부터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조금 등록을 해놓고 지켜보는 스타일인데 자, 우리가 이 저점 부분들을 조금 판독을 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 주가가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어느 정도 계속 횡보세를 이렇게 연출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자, 이런 기간들 동안에 계속 힘을 모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힘을 모아 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으면서 자,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뭐 아무 종목이나 여기에 우리가 다 했다라고 해서 공략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중간에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한 달 조금 더 걸렸어요. 실질적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올해 딱 들어와서 지금 막 지수가 점점 계속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자, 24년도도 조금 막 포기를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굉장히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안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도 한번 움직여줄 때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좀 많이 힘드셨다. 24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를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어떤 종목들 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던 이 자리 지금 이렇게 길게 보시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저점에서 잘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일 수도 있죠. 왜냐? 그만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지만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낙폭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는데 자, 우리가 일정 구간들에서 딱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들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눌림목 매매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눌림목 매매라고 하시는데 자, 이런 구간들이 눌림목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자리도 좀 발굴을 해서 한번 상승을 했던 이런 종목들도 자,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포기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급락을 연출했을 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오늘도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급하지 않으시면 돼요. 마음만 급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뭐 29%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오늘도 제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종목들 같이 공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4일에 매수하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29%의 수익률을 보여준 건데요. 한 달하고 조금 지난 기간인 것 같죠. 그런데 한 달 동안 사실 횡보를 하다가 어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한 달이 조금 길고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시간인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만약에 멘토가 있거나 또 이런 흐름들을 좀 알고 있었다면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맥스 대표님과 함께 기법 강의 들어보시고 천리안 검색기 받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검색기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나고 난 이후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요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러분들 아마 새해 다짐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좀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양시장 온도 차이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결국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와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1월 새해 첫날에 이렇게 고점을 경신을 한 뒤로는 계속 저점을 경신하면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고, 자, 이런 구간들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 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힘든데 미국 시장은 과연 어떤가? 똑같이 연초에는 힘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이제 약세를 보일 때, 연초에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 자, 우리가 과거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1월 달부터 해서 굉장히 나스닥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는데, 자, 이러한 상승분에 대한 이제 뒷받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3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많은 기여를 했는데,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도 판단을 한 거죠. 이 사람들 판단을 한 건데, 잠깐 뭔가 좀 찝찝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자, 지금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3월에 안 하고 또 다음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면서부터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은 결국 이렇게 단기적으로 전일 그리고 그 전거래일 이렇게 미국 지수를 들어올린 거는, 결국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뭐 CES 2024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결국 그런 부분들에서 AI 관련주들이 아닌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훈풍을 받아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수가 많이 들어올라간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럼 과연 이때 이제 의문이 조금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이제 엔비디아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붙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뭐 CPI다 뭐다 해가지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주가 방어가 좀 쉽게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대표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쉽게 휘둘리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좋은 우리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흔들리는 이런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탓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겠죠. 단기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라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뭐 재료나 뭐 테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매매만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삼성전자 뭐 물론 잠정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바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동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자, 우리가 삼성전자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때 물론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죠.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서 시장이 지금 받아들이기를 조금 이제 매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내일 뭐 미국의 CPI나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2024년 좀 이제 완만한 상승을 이제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도 11월 달부터 해서는 지속적으로 들어올렸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들어올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기대를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기대는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계속 박스권을 그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24년도에는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저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목으로 포트 편입을 꾸려 나간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게 기회의 시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주가가 많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빠져야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싸게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까지 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조금 빠지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락장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하락장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해 계좌 수익률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빠지는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좌 방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익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사실 지난해 이제 폭락장이 있었고 그리고 연말 들어도 또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이제 1월에 좀 꺾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한 건데요. 이러한 시장 흐름에 좀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계좌를 방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에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거나 샵 37715 맥스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들어오시면 저희 다양한 선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천리안 검색기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천리안 검색기 아까 설명을 잠시 또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다양한 이제 흐름들을 포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테마도 잡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저는 지수가 빠지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일수록 좋은 종목들이 검색기에 좀 포착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싸게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오히려 저는 시장이 좀 빠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렇게 좀 빠지는 시장 속에서도 뭐 상한가를 달성을 하는 종목들이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이러한 우리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거나 뭐 추가적인 뭐 수익을 조금 안겨다 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장 이슈를 조금 살펴보시면은, 자,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길더라고요, 여러분들. 운전석부터 조수석 끝까지 해서 굉장히 긴 디스플레이를 좀 공개를 했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CES 2024 여러분들 굉장히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대한 이때까지 뭐 AI 관련주들 계속 이제 지켜보자라고 해서 CES 2024라고 많이 들으셨을 건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조금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증이 되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겠습니까? OLED나 뭐 LCD 관련주들 우리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올해 뭐 스마트 TV 시장이라든지 OLED 패널 이런 시장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프닝 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업이 이제 신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나운서님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거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굉장히 안 좋은데 딱 정상회담을 하면서 딱 한 가지만 협의를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딜까요? 저 그 기사 봤는데. 그렇죠. 다들 맞아? 알고는 계실 거예요. 네. 기후만큼은 같이 협약을 했어요.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사이가 안 좋은 미국과 중국도 네. 기후만큼은 협약 체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은 미리 준비를 해 놓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런 종목들도 같이 말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죠? 이게 지금 미리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과연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건데, 자,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오후장 들어서니까 삼성에서 부회장이, 자, 삼성형 AI로 로봇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M&A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좀 동반이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상한가를 가기도 했지만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제일 처음에 이제 LED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야스라는 종목을 제가 미리 한번 공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략을 했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야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이때 공략을 했어요. 12월 중순에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단기적으로 윗골이 달렸지만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죠. 그리고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자, 이거 종목 이거 9,000원 계속 여기 지지받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 여기
지지 받아주면은 추가적인 상승폭이 더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거 단기적으로 40% 50% 정도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 이 와중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수익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결론은 왜 그렇게 되냐? 자 이 부분도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일정 구간에서 딱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준 그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수익 볼 만큼만 딱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굉장히 길게 놓고 보자면은 과거에 고점이 형성되었던 이런 부분들도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 최근에 요 전고점까지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유를 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지켜볼 수 있느냐? 자 수익 구간이잖아요. 수익 구간이면은 우리가 전고점 여부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같이 이제 수익을, 이 정말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여러분들. 수익 구간인데 도대체 내가 언제쯤 팔면은 내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될까? 이런 종목들을 같이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 우리가 미리 공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미리 시장을 동향을 파악을 하고 미리 관련주들을 공략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종목은 그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요 자리쯤에서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11월 한 말쯤에 우리가 공략을 했고, 자 이 종목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GMBS 에코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공략을 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빠지긴 했죠. 빠지긴 했는데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였어요. 지루하게 움직이면서 계속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드린 것처럼, 자 미국과 중국 그만큼 사이가 나쁜 나라가 유일하게 협약을 맺은 게 기후에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지금 막 친환경, 전기차 뭐 이렇게 막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탄소 매연을 안 뽑으려고 하잖아요. 탄소 중립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뭐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아주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당장에는 재미가 없었지만은 결국 시장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조금 지루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거의 2달 가까이 걸렸는데, 자 지루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관련주들이 있겠죠. 저는 상하프로테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야스라는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상하프로테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LED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22,500원 이하부터 담아가시면은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매우 좋을 것 같고, 자 상하프로테크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잖아요, 맞죠?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는데, 자 오늘도 주가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22,500원쯤에서 잡으면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보이시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온 차트란 말이죠. 하락을 해온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작년에 10월 31일 날 이렇게 보시면은 저점을 형성한 뒤에 어느 정도 다시 바닥권을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조금 변곡을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저점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다,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동반이 되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적인 점수를 더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관련도 있지만은 결국 왜 이런 관련주들이 뜨느냐 물어보신다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도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수소 관련한 이슈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LED 관련해서 우리가 진입을 했지만은 수소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자, 상한프로테크 제가 여러분들 매수가는 아까 22,500원 이하로 담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겠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가는 언제 잡으면 좋을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자, 우리 계좌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탑3 만나봤고요. 상하 프론테크까지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이슈나 뉴스에 조금 민감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관심을 받기 전에 미리 좀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와 문자 참여 방법 보이시죠?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뜨니까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샵 37715 맥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조금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셨죠? 조금 어려우시다면 천천히 해보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와 문자 참여 방법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나올 때마다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샵 3772 맥스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강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요즘 시장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사실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천리안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이제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설정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저점을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이때까지 조금 주식 매매를 해왔던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지표 설정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내가 아무리 봐도 주식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자,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과연 어디인지 그리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지표 하나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거니까 자, 여러분들 10시에 제가 이 지표가 어떤 지표인지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이제 저점 매수를 한다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분홍색 선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 선에 이제 근처에 가까워지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점에 이제 다와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무지성으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지키셔야 되고 자, 대형주, 우량주와 이제 중소형주가 굉장히 하루에 등락폭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형주, 우량주와 중소형주들은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주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내 주식 과연 언제 매도하면 될까요? 이겁니다. 자, 우리가 결국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매도 타점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매도 차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계속 상승을 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수익을 놓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욕심으로 이어지고 다시 물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욕심 없이 정확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점까지도 이 지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표 상한선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식은 솔직히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정도까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라는 구간들은 결국에 어떤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죠. 일정 가격대에서 계속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 결국 이 가격대 오니까 계속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도 충분히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겠죠. 근데 다만 매도 관점,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자면은 어느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구간들이 나온다.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이잖아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지금 이 가격까지 올라오니까 계속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부분들에서 자, 여기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으로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만 가지고도 기술적 분석으로도 충분히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근데 우리가 뭐 5%, 3%, 5%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번 그런 종목들을 쫓아갈 건 아니죠. 그리고 큰 수익을 보려면은 상승하는 그런 추세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 저점도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고점도 상승을 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은 하향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은 상향 추세, 상방으로 지금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이런 부분들만 살펴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아까 우리가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 때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보려면은 내 계좌에 지금 주식 수익률이 몇 %가 찍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도를 눌렀을 때 과연 실현 손익률, 실현 수익률이 몇 %가 찍혀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차피 여러분들 사가지고 계속 안 팔 거 아니잖아요, 맞죠? 팔 때는 팔아야 됩니다. 팔 때는 팔아야 되는데, 자, 언제 사서 싸게 사서 우리가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기본적인 이 본질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AI 산업에 대한 기대성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기대성이 엔비디아의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이제 동반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상승이 좀 제한되어 있다. 조금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국내 주식을 할 거라면은 자,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이제 투자의 성격을 좀 보시고 우리 국내 주식들이 어떤 성격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 제가 노란톡방 일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차이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라이브 방송 주 4회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한 교육과 자료들을 받아보시려면은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천리안 검색기와 그리고 저점 매수 3원칙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천리안 검색기는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 천리안 검색기 저희 한 번 더 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대표님. 이 시기에는 어떤 테마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뭐 어쩌다 보니까 또다시 실적 장세가 왔습니다. 어차피 뭐 3개월마다 돌아오는 그런 이제 장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미국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돌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자,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우리가 작년에 보시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수출이 반도체가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수출이 좀 늘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완성차 업계들이 이 수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23년 작년 4분기 실적이죠. 작년 4분기 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로봇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 전환,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한 종목들 우리가 잘 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결국에는 이제 또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국내 시장. 그리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은 11월 달부터 해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충분히 반도체 실적들도 턴어라운드가 될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추가적인 상승도 해주었지만은, 자, 로봇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저기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 자, 아까 제가 이제 뭐 차트의 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차트를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 끼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렌시스가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 감속기를 유일하게 납품을 한다, 이런 이슈로 충분히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지켜보시다가 굉장히 바닥 관련해서 바닥이 붙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턴어라운드 이런 실적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면서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지만은 아직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아준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신 시스템의 종목이고, 자, 이 종목 또한 매수가 우리가 9,000원 이하부터는 좀 담아가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내용 제가 HTS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자, 오늘 종가가 9,080원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9,080원으로 마무리했고,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들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천리적 지표에 조금 닿았을 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좀 챙길 수 있고 조금 추가적인 상승폭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러한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거의 제일 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는데, 자, 단기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일정 구간, 지금 이 9,000원대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항을 받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렇게 고점 부분, 일정 구간들 못 뚫는 이런 자리들을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항에서는 매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저점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게 계속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떤 패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계속 이제 힘이 모아져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 끝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실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완성차가 그만큼 많이 수출이 되고, 그만큼 많이 우리 국내 기업에서 만들어서 수출이 되고, 해외 공장들에서도 또 수출이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 자, 실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련주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그리고, 자,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출발을 다 이제 끝마쳐 놓은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실적 나오기 전에,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이런 종목들 따라서 매수하려고 하면은 이미 출발하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시장에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 메말라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서, 과거에 저렇게 상승을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자,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이런 것만큼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1분기에서 우리 올해 1분기 좀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24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실적 장세 예상 테마 탑3 만나보셨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공부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링크 뜹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맥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는요.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천리안 검색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 방송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는 저희 다음 주에 공략해볼 종목도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주를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CS2024 뭐 계속 지속된 막 관심으로 인해서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는데 막상 오픈을 해보니까 AI 관련주들이 막 추가적인 상승세를 막 그렇게 더 보여주고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톡방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눌러줄 때 다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게 낫겠죠. 자, 우리가 의료 AI 관련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AI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의료 서비스가 이제 지금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자,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기업들이 뭐 글로벌 사업 확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뭐 루닛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막 미국의 막 학술지에 뭐 기술력도 막 게재를 하고 지금 점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의료 AI 대중화 결국에 이제 지금 워낙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을 지금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종합적인 이유를 보신다면은 지금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AI 관련주 중에서 그리고 특히나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상승세를 조금 보여준 종목들과 추가적으로 좀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딥노이드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차트를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많이 없을 때 자, 이렇게 조금 눌려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눌려줬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만큼 다시 오히려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제가 왜 또 여기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0월 달에 보시면은 포인트가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포인트에서 이미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 검색이 되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나오죠. 충분히 나오고 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자,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된 모습을 좀 확인을 한다면은 지금 이 종목의 주가가 조금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힘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뭐 의료 AI 관련주 해서 뭐 굉장히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맞죠? 굉장히 많지만은 지금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딥노이드라는 이제 종목인 거는 다들 아셨고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내일 시초가에 바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내일 시초가에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되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까지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은 안정적인 수익 충분히 달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더 자세한 공략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톡방 내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딥노이드 만나보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내일이죠. 1월 11일 시초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입니다.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되는 거 아시죠? QR코드와 문자로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3772. 맥스라고 써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역시 맥스 대표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 또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